네, 활기찬 마음으로 동시효과 구간 보시죠. 이제 8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시 21분 56초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양쪽 지수 점검하겠습니다. 후반에도 힘 좋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8% 플러스권 집계되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2,500선도 회복될 것 같은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도 2,500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상 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0.53% 1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498포인트, 2,500 이 근방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반등 움직임 나타나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 그리고 한때는 60일선 위협받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에서 오랜만에 6거래일 만에 양봉을 뽑아내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흐름이 더 드라마틱하죠. 오늘장 자그마치 2%의 강한 급반등 움직임, 바로 흐름을 좀 돌려놓고요. 2.37%, 20포인트가량 끌어올리면서 850선까지 단번에 왔습니다. 역시나 6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이고요. 코스닥도 패턴 비슷합니다. 60일선 위협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양봉을 길게 뽑아내면서 오늘 5일 이동평균선도 바로 회복이 되네요. 현재 종가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에 딱 맞닿은 수준 850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20포인트 상당히 많이 좀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힘 재차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상승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시장을 합해서 현재 상한가불 들어온 종목은 총 7개 종목이고요. 테마 키워드로 정리하자면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건설 중장비 업체들 상당히 좋죠. 그리고 또 코로나 변이가 안구 질환을 동반해서 온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제를 만든다든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안구 질환과 관련된 업체들의 선별적인 강세 움직임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군이죠. 2차 전지 쪽, 그리고 로봇 몇몇이라든지 이런 신사업 관련된 종목군들, 신성장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에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소외되는 쪽은 단기 대안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방산, 원전, 아무래도 이 방미 모멘텀에 소멸되는 종목군들, 여기에다가 곡물 테마주들이 한 2거래일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곡물이 장중에 확 꺾여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상한가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다이내믹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삼화전자, 이화산업 이렇게 세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닥으로는 이화전기, 휴엔MC, 그리고 EV 첨단 소재, 휴맥스홀딩스 이렇게 총 7종목입니다.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와의 MOU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통합 모빌리티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또 한국 자동차 충전 서비스 이 업체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대했는데 이 부분이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해석을 하면서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기도 했죠. 여기에 또 일맥상통하는 종목입니다. 휴맥스홀딩스 외에도 같은 그룹주들 묶어보겠습니다. 현재 휴맥스도 12% 정도 급등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RT캐스트도 계열사입니다. RT캐스트 2%대, 장중한 때는 이 뉴스 나오고 나서 11% 정도 급등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그룹사 내에서도 핵심 종목이 조금 더 막판까지 탄력이 좀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선 충전 관련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계속 좋은데요. 디스플레이텍이 2% 정도의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원익 P&E는 또 플러스 알파의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럽향 약 7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있는 종목인데요. 이 원익 P&E 오늘장 7%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밖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EV 첨단 소재도 그렇고 뭐 다이내믹 디자인, 삼화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요. 다소 지금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후발주자 색깔도 좀 있죠. 먼저 오름세를 나타냈던 핵심 종목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장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자그마치 2%나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1% 급반등하면서 27만 원권 회복되는 양상
양상입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5일선, 21선 모두 다 회복되는 그런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맞고요. 에코프로도 탄력이 좋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18%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대금 쏠림이 또 확실하게 나오네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1조 7천억까지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할 때 어떤 쪽이 이끌어줄까 이 부분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은 오늘 삼성전자 거래대금의 2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8,500억 나오거든요. 에코프로가 그 2배의 자금 쏠림을 보여주면서 70만 원권 단번에 회복하는 70만 7천 원 부근, 70만 9천 원 고점이 더 높아지네요. 70만 9천 원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거래 동반되고 긴 양봉에 또 주요 이동평균선까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종목인데요. 그 밖에도 2차전지 전반으로 그렇습니다. 앞서서 첨보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서 연일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브레이크를 잡고 6%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고요. LNF도 5%대 상신 EDP나 PNT, 이 2차전지는 소부장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반등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셀업체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서서 가이던스 발표가 나왔고 오늘은 확정 실적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3.5%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는데요. 삼성 SDI는 여러 가지 합작회사 검토라든지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성 SDI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포스코그룹 쪽도 반등 탄력 좋고요. 포스코홀딩스가 4%대, 포스코퓨처엠 2% 정도의 반등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코로나 변이 이제 다시 좀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생활 습관 내에서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눈 만지실 때는 위생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옵투스 제약이라고 옵투자 들어가면은 안구 관련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이 저만지 만듭니다.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국 보겠습니다. 안국약품 이 종목도 대표적인 이런 안구질환 관련된 종목인데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4%대 그리고 국제약품 이 종목도 비슷하게 묶이면서 6%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아마도 반등 나오는 2차전지나 이쪽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뚜렷하고요. 사이즈 큰 종목 가운데서는 HD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이 14%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중장비 쪽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쏟아지면서 무리를 지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오늘 신고가 썼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는 양호한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산마켓도 52주 신고가, 진성TEC 이 종목은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대형 사이즈 기업들 가운데서는 이 건설 중장비 업체들 다소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쪽으로는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양호합니다. 특히나 약간 중위권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네요. 현대차 그룹에 있는 자동차 부품보다는 세종공업이라든지 덕양산업 이런 중형 사이즈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비교적 선방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공업이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덕양산업은 이 음주운전을 미리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기술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덕양산업 시세 연속성 확인해주면서 오늘 장도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4,830원.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장 이제 좀 한시름 덜어놓고 우리 증시를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연속성 내일 또 금요일 장인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강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아시아 증시 흐름은 밋밋했습니다. 우리가 좀 비교적 강하게 반등 탄력이 나타난 건데 먼저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가 0.14% 오름세 나타내면서 28,457.68엔대 거래 마무리됐고요. 오전에는 미국 증시 혼조 양상 나타내고 또 은행 위기 여전하다라는 이야기 가운데서 마이너스권 머물다가 후반에 좀 만회해주면서 아주 소폭의 상승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중국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지역에서도 오전에는 이 공업이익이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마이너스권 헤매는 양상을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대는 다시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입니다. 0.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3,280선 부근입니다. 3,279.74포인트 기록하면서 오후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심천 쪽은 강보합권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의 공업이익이 21.4% 감소해서 이 부분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현지 언론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이 오늘 미국의 야간 선물이 비교적 강하게 움직입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메타가 급등한 여파도 있을 테고요. 지금 3대 지수 나란히 플러스권,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8% 정도의 플러스 권으로 집계 되면서 오늘 밤 미국 증시도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죠. 고점이 빨리 나왔으면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1340원 선 부근을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원달러 환율 종가 보시죠. 전고라일 대비로는 1원 70전 올랐습니다. 1338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 내의 움직임, 한때는 1342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이틀째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이제 겨우 멈췄습니다. 5거래일째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던 이런 하락이 드디어 상승으로 돌아서게 됐는데요. 코스피보다도 더 떨어졌던 코스닥의 회복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목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엿새 만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죠. 전장 대비 0.47% 올랐고요. 포인트로는 1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오늘장 종가 2,500까지는 회복해주지는 못하고 2,496.5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면요. 장 초반만 해도 2,465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만, 금세 그 자리를 저점으로 잡고 올라왔습니다. 정오 부근 정도에 잠시 멈추나 싶었는데, 오장에 더 들어올렸죠? 장중 고점 거의 2,500 근방까지 갔다가 회복하지는 못하고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기관은 아쉽게도 매도가 뚜렷하게 좀 많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4,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개인 쪽에서도 2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이었지만 하락 종목 제법 많았고요.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증권과 의료정밀 이쪽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업종이 1.48%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의료정밀 쪽에서는 어제 단연 강했던 업종이었죠. 자, 그런데 그 상승의 이유였던 SD바이오센서가 오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은 반대로 하락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오늘 의료정밀업 쪽은 1.39% 밀렸고요. 자, 그리고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연속 하한가 종목들이죠. 삼천리 그리고 서울가스가 속한 전기가스업 오늘도 역시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1.15%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보험과 운수 창구업 정도 1%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오늘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홀딩스가 속한 철강금속, 그리고 퓨처미 속한 비금속 광물, 이쪽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속한 철강금속은 2.3% 상승 마감이 됐고요. 비금속 광물도 1.64%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투탑과 LG에너지 솔루션의 강세에 힘입어서 전기전자업종도 1.3%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기계업종, 여기는 방산과 또 건설 장비주들이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기계업종도 강했죠. 1.23% 올렸고요. 이 밖에 제조업종이 0.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삼성전자에서 1분기 반도체 부분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놓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0.78% 올랐죠. 64,600원 오를 종가였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은 더 강했습니다. 1.6%를 올리면서 88,800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2차 전지의 강세가 단연 돋보였죠. LG에너지솔루션이 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장 대비 3.5%를 올리면서 58만 7천원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LG화학이 1.9% 상승, 삼성 SDI도 0.43% 오르면서 70만 6천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코그룹의 활약이 오늘장 눈에 띄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포스코 홀딩스 전장 대비 4%가 넘게 올랐습니다. 4.17% 강세로 38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2.26% 상승 마감이 됐죠. 오늘장 종가는 34만 원에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 이 자동차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대차와 기아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내놓게 된 이 자동차 주들인데요. 현대차는 사실 제한적인 움직임이었지만 특히 오늘 기아가 더 좋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자동차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그래서 다 같이 분위기가 좋은 흐름 요즘 들어서는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종가 보시죠. 현대차를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0만 2천원이고요. 기아는 1%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 86,6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보시면 이쪽은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죠. 22만 1,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특징주들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먼저 건설 장비를 보도록 하죠. 건설 장비주들이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건설 경기는 좀 부진했지만 미국 쪽의 수출 호조가 이를 상쇄했다. 바로 이런 평가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HD 현대건설기계 보시죠. 오늘장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쪽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40% 넘게 상회하면서 800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주가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무려 15% 가까이 급등했죠. 67,9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덩달아 상승 5.1% 올리면서 9,890원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밖에 보시죠. 어제 내려왔던 실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0%가 늘어났다라고 전해졌죠. 주가 강했습니다. 두산밥켓은 전장 대비 8% 들어올리면서 51,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이 밖에 대창단조 같은 종목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뚜렷한 강세로 7,48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DY파워가 5.9%대 오름세, 그리고 진성TC 같은 종목도 9%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쭉 좋았다가 잠시 좀 주춤거렸던 방산주들 오늘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도 강한 실적이 바탕이 됐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슨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호실적으로 뚜렷한 주가 강세 만들어줬습니다. 장중에는 주가 전장 대비 5% 넘게 뚜렷하게 올라줬는데요. 윗거래 조금 달기는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87% 상승으로 11만 1,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LIG 넥스원 3.8% 올리면서 87,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 하나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도 1%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 모두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퍼스텍 같은 종목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8% 내렸고 빅텍 같은 좀 작은 종목들 경우에는 차익실로 좀 나왔습니다. 5%대 약세로 5,1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실적과 관련해서 눈물을 보인 종목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태양광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아니라 바로 미국 기업 때문이었죠.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모듈 업체 인페이지 에너지가 2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을 발표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향으로 우리 증시 태양광주들도 함께 밀려났죠. 자,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쪽은 무려 1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종가 45,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음봉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3.5% 빠지면서 51,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
이밖에 G2파워 같은 종목 10% 넘게 내려왔죠. SDN과 S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관련 종목들 모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상승폭은 뚜렷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2.4% 크게 올렸습니다. 포인트로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올렸고요. 자, 오늘장 종가는 850.3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죠. 거래소와 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823포인트까지 떨어지다가 저점 잡고서 그대로 좀 쭉 올렸습니다. 11시와 12시 구간쯤에 잠시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에 한 차례 더 끌어올렸죠. 그렇게 되면서 850포인트까지 올려놓고 그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만 사들이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더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354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 마쳤고요. 기관에서는 1180억 원 순매수세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오늘은 좀 팔았죠. 개인은 1447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여긴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전지죠. 2차전지 혼자서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만큼 2차전지가 오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에코프로 BM에서 산업부 지원사업 선정 소식 이렇게 호재를 안고서 급등세를 보여줬죠. 무려 11% 올랐습니다. 26만 9,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장 후반까지도 상승 탄력이 더 이어지면서 양봉 그대로 꽉 채우는 모습 확인이 됐죠. 게다가 이 빠질 때 덜 빠졌던 에코프로는 역시 오를 때는 더 올라갑니다. 자, 에코프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8% 급등이죠. 70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70만 9천 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교환사채 소식 전하고 연이은 하락을 보였던 LNF도 덩달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LNF 보시면 5.34% 올리면서 27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요새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던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도 DX까지도 오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코 DX 보시면 전장 대비 4.5% 올렸죠. 14,1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몇 개만 좀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까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헬스케어는 1% 올리면서 정확히 7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2.94% 상승, 거의 3% 올리면서 이쪽도 정확히 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단연강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이 거래소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한번 묶어봤습니다. 일단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좀 있었죠.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산업부에서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국책과제 지원 사업을 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도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코스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늘 또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7,930원에 거래 마쳤고요. 삼화전자 같은 종목도 상한가 마찬가지로 들어섰습니다. 6,920원 오늘장 종가였고요. 그리고 백광산업 6,890원까지 올라섰죠.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양도 10% 넘게 오름세로 66,200원까지 올라섰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죠. 한농화성 음봉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3.79%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EV 첨단 소재 확인해 보시죠. 여기도 상한가입니다. 8,28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상자일 같은 종목도 테슬라 관련해서 엮이면서 20%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거의 7,000원 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전기가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26% 강세로 1,541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이화전기 그룹주들 EID나 이트론 같은 종목들도 다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석경AT 7.5% 올리면서 거래 마쳤는데 윗골이 좀 달았고요. 윤성 FNC도 10% 넘게 올렸죠. 그리고 장비주 가운데서도 원익 P&E 같은 종목 7% 넘게 올리면서 1,28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